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부문이 부진해서 포스코의 전 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감소했지만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고 원가를 절감시켜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포스코 그룹주 얘기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원래 철강이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서로 이제 자웅을 가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에 빼앗긴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반대로 그러면 주도권을 안 뺏기고 더 차별화돼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포스코가 현재 언론에서 나온 뉴스로는 이 스탠스만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은 사실 조금 에코프로한테 밀리고 있는데 꾸준하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변동성이 에코프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동일하게 2차 지지구간이랑 3차 지지구간을 이탈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굵은 줄기로는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캔들을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캔들이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의 이 인기의 척도인 조회수를 보면은 에코프로 관련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보다. 네, 그 와중에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구독자분들의 관심을 증대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이제 에코프로는 어떤 투자분들한테 자금을 유치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포스코는 이미 본업으로 안정적인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증이나 전환사채 이런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포스코는 어떤 2차전지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갖추는데 큰 무리 없이 갖출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동시에 어떤 계획들이 되게 탄탄하게 진행을 되고 있고 제가 뒤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실적 발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치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했으면 상대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주의 개인 투자분들이 더 집중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가수급상을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는 아직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에코프로보다 낫다. 근데 나은 게 거래량이랑 주가가 견조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메이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게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일간 변동성 보면은 포스코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는 에코프로 그룹주랑 비교하면 그룹사들이 제법 많죠. 그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상장인데 포스코는 원래 포스코 말고도 종합무역상산이 많아요.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선방했다는 겁니까? 3분기 실적이 참. 네. 2분기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 3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저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전망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3분기 매출액이 19조 원.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한 거고 2분기랑 이제 전분기랑 비교를 하면은 매출은 5.5% 감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7% 25% 감소했습니다. 약간 에코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매출 비중이 다른데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에코프로는 솔직히 실제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7.7%, 25%. 근데 확실하게 투자는 사랑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다리를 짚어볼 필요 있고 매출 비중이랑 사업 내 위치 이런 것들은 내가 멀티플을 얼마나 줄까 이거에 하는 거지. 그냥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대한 맹목적인 것보다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좀 리포트를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부문이 부진해서 포스코의 전 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감소했지만 고부가 제품 판매가 늘고 원가를 절감시켜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2,8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1% 증가를 했고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3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6% 감소. 이거는 저는 사실 딱 이 절대적인 수치만 봤을 때는 54.6% 크죠.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일간 변동성은 이 종목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대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발표했을 때는 한 7%가량 약세를 보이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실적 발표했을 때 좀 지지를 하는 모습 한 3%대에서 많은 3%대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제가 결과론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60% 이상 실적이 하회했으니까 그만큼 밀린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54.6%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잘 버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보유 주주분들께서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이슈니까 체크를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악화 요인으로는 당연히 리튬,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판가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프리미엄급 배터리 소재 판매 확대로 매출은 3개 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좀 중요시 본 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도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전망치가 나왔었어요. 에코프로 BM은 6%, 포스코 퓨처엠은 4.5%, LNF는 4.14%인데 LNF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에코프로 BM은 2.54%, 포스코 퓨처엠은 2.88%, LNF는 2.11%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절대치만 보면은 잘한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매크로 변수나 이런 원자재 가격 추이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준수하게 지킨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률이 그나마 덜 잘 견고하게 방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포스코는 DX 예전 상장 이게 뭐 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은 이제 아닐 것 같고요. 포스코는 다만 이제 철강 부분도 같이 지금 봐야 되는 게 있고 여타 기업들하고 해서 포스코 그룹주 수급 문제도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의 투자 포인트는 네, 우선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는 비슷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기준금리, 뭐 유럽 중앙은행, 뭐 일본은행, 그다음에 뭐 전기차 판매량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가 LNF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에다가 이제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처럼 상대적으로 대장급 전방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연관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테슬라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실적은 그래도 비아디한테 조금 추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 자리는 좀 지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테슬라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완성차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쉽지만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비아디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나 LG 관련 종목들이 조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차량 자체에 제조 결함이 없다라는 승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꾸준하게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예상치를 계속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낮추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좀 포스코 밸류데이 한 지가 지났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2030년에 대한 리튬 생산량,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매출
뭐 62조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광양에 친환경차 모터코어용 공장을 증설해서 2030년까지 연 100만 톤의 생산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LFP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NCM 3원계 배터리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완성차 기업들도 어차피 완성차 가격을 떨어뜨리듯이 조금 다른 방법도 충분히 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은 2022년 초부터 LFP 양극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고 LNF와 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LFP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장급 종목으로 나서겠다 이런 뷰가 있고요. 그래도 좀 이제 실적이나 업종포도 제가 업종포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지금 퍼가 한 50 정도 이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업종퍼가 50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퍼가 120 정도까지 넘어갔었는데 12개월 선행포가 한 70에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괴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괴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변동성이 작아질 수 있고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를 역시나 좀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룹주는 결국 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 대변수는 똑같다 그러셨고, 조금 더 이제 이제 수급이나 뭐 체크해야 될 거는요. 네. 근데 우선은 저도 제가 직접 발로 뛰지 못하고 저도 네. 뉴스 보고 리포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 얼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나마 이제 슬슬 한두 개씩 리포트가 나오면 그 리포트의 중간치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제가 그래도 이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매일매일 본 그거는 실적의 변동 추이가 확실히 포스코 그룹주가 줄고 있다는 거죠. 나는 매매 잘해. 나는 손절 잘해. 이러신 분들은 에코프로 그룹주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는 확실하게 안정적 유보금을 가지고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뉴스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어떤 실적의 변동성도 에코프로 그룹주 대비해서 오차가 적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에코프로는 기관은 모르겠다. 기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밀려나는 느낌?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동시에 증대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포스코 홀딩스는 공매도가 10% 내외 균일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원래 공매도가 20에서 30%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 거래일에 공매도 금액이 1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공통입니다.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는 공매도의 변화가 없었는데 본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은 공매도가 줄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에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이제 홀딩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퓨처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네. 상장 기업이 많으니까 다양한 기업을 좀 말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도금 강판 제품과 컬러 강판 제품을 생산해서 건설, 가전, 자동차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연을 이용한 강판 제품이 배터리 소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자동차의 몸통에도 필요한 이 강판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품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08억이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7.3% 감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1.1% 증가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크게 개선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본업 자체 포스코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포스코 스텔리온 자체 본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생각한 강판도 이제 정부에서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이동형 모듈 학교에 필요한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이 이 정부 차원에서의 입찰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동에 보더라도 사실 다른 종목들은 눌림목을 기다리려면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거의 15% 25%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눌림목을 상당히 기다려야겠지만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딱 이 60일선과 20일선 딱 중간 부분 이 부분부터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은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하다가 오늘은 좀 개인 투자분들에게 밀려났지만 눌림목 공략한다고 하면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이게 옛날에 포스코 강판이었죠. 예전에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하나 바꿔가지고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포스코 스틸리온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 어때요? 확실하게 네. 제가 이제 포스코 DX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탑픽으로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엠텍도 포스코 엠텍도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저 전문가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공매도가 나왔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가 나왔고요. 포스코 DX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확실하게 포스코 그룹 중앙에는 있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가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등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공매도 1등은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고 2등은 포스코 퓨처엠이고 3등은 포스코 DX 그다음 4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5등이 이제 포스코 엠텍이고 6등이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변동성이 확실하게 이제 이것도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박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은 보면 다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마침 정규장이 끝났다 보니까 정산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한 550억 정도, 기관이 214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 오늘만 27%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눌림목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실적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실적 증가폭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을 갖고 온 거고 포스코 DX도 제가 언제 사도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27% 이상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 솔직히 너무 잘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트레이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3분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 유통 상사 관련 종목들이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도 21% 상승하는 모습이고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요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 그룹주와 쌍두마차죠. 포스코 그룹주 포인트하고요. 관심 주는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뽑아봤어요. 손현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